안녕하십니까.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특화기술팀장 남훈입니다. 네,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품질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원하면서 본포에 정식할 때부터 그 이후로 다수화 고품질 재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를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한 75일에서 95일 정도,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길게 육묘를 참 잘 하셨습니다. 건전묘를 육성해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포 토양을 미리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토양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자신이 고추를 정식할 그 토양의 특성을 먼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토양이 살아있는 토양으로, 산소가 풍부한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하 수위가 높아 가지고 과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경을 해서 최소한 표토 깊이가 20cm 이상 되게끔, 네, 그렇게 해서 작물 뿌리가 생육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려면은 완숙된 퇴비나 녹비를 미리 잘 시용해 놔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토양의 화학성이거든요. pH가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산성화되었거나 또한 알칼리성 토양이 된 경우에는 중성 토양으로 pH 6에서 7 정도 토양으로 만들어 두셔야 고추가 봄밭에 나가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고추는 그 토양 산도가 이제 중성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요. pH 5.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우리가 화학 비료로 주고 있는 질소가 아질산가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결합해서 불용화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pH 7.5 이상의 알칼리성 토양이 되게 되면 질소는 암모니아 가스라고 하는 유해가스를 발생하게 되죠. 인산 같은 경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불용하게 되기 때문에 토양의 pH를 항상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지 토양은 산성 토양입니다. 하늘에서도 비가 산성비가 내리고요. 우리나라 토양 모재도 역시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 같은 그런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학 비료로 많이 쓰고 있는 비료 성분들, 유안이라든가 황산가리, 염화가리 이런 것들도 생리적으로는 산성 비료이기 때문에 토양에서 산성 뛰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알칼리 토양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들에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타고 잎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증산이 되게 되죠. 근데 뿌리 상태가 수분이 과습인 상태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나친 고온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해야 뿌리로부터의 수분 흡수가 잘 돼서 작물이 건전하게 잘 생육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성이라든가 화학성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물 시용을 반드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밭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포장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pH가 교정이 안 됐을 때, 이제 pH가 7일 경우에는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이런 성분들이 제대로 작물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여기 빨간 표시로 된 것처럼 pH가 4.5가 같이 이렇게 산성인 상태에서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지금 흡수율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 처방을 받으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하우스 시설 농가에서 저렇게 하얗게 겉흙으로 지금 염류가 집적이 되어서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토양이 다 흡수하고 흡수된 그것들이 작물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다 가는 게 아니죠. 네,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기름기로 남아서 비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토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지 토양에서는 빗물에 의해서 주었던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가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우스 토양에서는 매번 같은 땅에서 계속 화학 비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토양에 저렇게 남아있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저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뿌리 내림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하우스 토양은 염류 직접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담수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암거 배수하는 방법들이 조금 제염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우스 토양 가쪽으로 해서 도랑을 만들어서 담수 처리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조금 더 효율을 높이려면 포크레인으로 한 70cm에서 1m 정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하고 거기에다가 유공관을 묶고요. 그 후에 부직포라든가 왕겨 같은 투수층을 갖다가 형성을 해주고 나서 흙을 덮게 됩니다. 이렇게 암거 배수를 하게 되면 한 25% 이상의 제염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에 배추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네, 쪼글쪼글해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제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우스 토양에서 계속 고추를 연작하시게 되면 식물체가 필요한 성분들을 토양에서 빨아들이지 못하고 쪼글쪼글해지고 오히려 뿌리로부터 토양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 흡수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설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료를 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표준 시비량입니다. 퇴비라든가 석회라든가 그리고 NPK, 우리가 많이 쓰는 질소인산 가리, 요거는 이제 표준 시비량이거든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통해서 자기 밭의 정확한 상태를 알면 요 표준 시비량에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오른쪽 3요소의 성분량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왼쪽에 총량으로 나오는 그 부분 각각의 요소에는 질소가 한 46% 정도 함유가 되어 있죠. 용성인비에는 인산이 20%, 염화가리에는 가리 성분이 한 60% 정도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복잡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표준 시비량이 이러하기 때문에 요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고추 전용 비료를 5포 내지 6포 정도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토양 상태, 또 요번에 기르는 품종, 고추 재배하기 전에 전작물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심는 그 묘수량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밑거름 주시는 시기는 대부분 정식하기 3주에서 4주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웃거름은 3차에서 4차에 나누어서 정식 후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할 때 화학 비료는 늦어도 1주 전까지는 살포를 한 다음에 두둑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3, 4일 전에 1항의 비닐을 피복하셔서 정식할 때 알맞은 지운과 토양 수분을 확보해 주시면 초기 뿌리 활착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착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닐은 여러 가지 사용하시죠. 뭐 흑색 비닐 사용하시고 백색 비닐, 그리고 배색 비닐이라고 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투명하게 된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지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흑색 비닐 같은 경우는 잡초 발생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햇빛이 많이 찌는 여름 고온기 때 지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 초기 지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정식 포장에 피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식할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마지막 서리가 내린 다음에 맑은 날을 실시하는데, 보통 청양 지역의 마지막 그 서리가 내리는 시기는 4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어느 경우에는 4월 30일경이나
5월 초까지도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노지 재배 정식 시기는 5월 상순경이 되겠다. 5월 10일 정도까지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터널에 막덮기 재배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르게 4월 중하순경에 하시면 적기가 되겠습니다. 초세가 좀 강하다 싶으면 좀 늦게 정식을 하셔도 되고, 약하다 싶으면 다소 이르게 정식을 하시는 것이 추세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식 7에서 10일 전에는 유묘를 경화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의 온도도 좀 이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봄밭에 나갈 그런 상태로 좀 단단하게 경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정식 시의 유의사항으로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고추꽃이 한두 개 정도 필 때가 되겠습니다. 본여불은 한 10에서 13매 정도 되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서둘러서 봄밭에 정식을 하게 되면 영양생장하게 되고 이렇게 줄기만 쭉 크는 도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충해에도 약하고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해주시고, 일찍 그 숫기가 찾아오는 조생종 같은 경우는 꽃 피기 전에 정식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초기 역병 예방을 위해서 적용약제를 심기 전에 저렇게 침지해서 봄밭으로 나가시면 역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정식할 때 심는 깊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면서 정작 정식하실 때는 또 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는 깊이는 육묘하실 때 묘상에 심겨져 있던 그 깊이만큼만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줄기 부분까지 깊게 심기게 되면 그 부분에서 신근, 부정근이 나와서 활착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반대로 뿌리가 이렇게 좀 노출될 정도로 얕게 심게 되면 초기에 건조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 그대로 이렇게 심게 되면 빠른 활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식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40cm 포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고랑과 고랑 사이의 거리는 한 90에서 120cm 정도 노지 기준으로 그 정도 해 주시고, 2열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것보다 넓게 해 주시면 나중에 포장을 관리하고 또 분지수가 이제 많아지면서 포장 관리하시는데, 병충해 예방하시는데, 유인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한 30cm 정도 포기 사이를 잡아뒀을 때 너무 훤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크다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 사이는 조금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둑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cm 이상으로 좀 높여주시면 역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산간지방 일부에서는 두둑을 너무 높이 쌓게 되면 토양 수분 흡수하는 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둑을 최소한 20cm 이상은 대 주셔야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하는데 또 고추 생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배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정식 후 한 20일 정도 되시면 겨순을 이제 1차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5일에서 20일 경우에 2차적으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겨순을 너무 빨리 제거하게 되면 웃자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뿌리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겨순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농가에서 적절히 자신의 포장과 생육 상태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겨순 제거할 때 어느 분들은 뭐 장갑을 끼고 방아다리 밑에 부분을 다 훑듯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포기 하나하나를 봐주시면서 그 포기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 하나의 그 장점이 포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뭔가 좀 바이러스가 올 수 있는 그런 고추 포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증세를 하나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런 증세가 나오는 포기가 있으면 무조건 뽑아서 버리게 되면 초기에 그런 전염 사태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분지 사이에 방아다리 고추가 이제 나오죠. 이거를 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딸 수도 있고 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첫 방아다리 고추를 이제 제거하게 되면 노화묘 그리고 세력이 약했을 때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묘라든가 세력이 강하다고 했을 때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겨순을
제거하는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한 두세 차례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정식 후 한 20일경에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로 15일에서 20일경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순을 또 너무 빨리 제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도장하게 되고 뿌리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순 제거하는 작업이 이제 한 포기 한 포기씩 보시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때 자기 밭의 초기 상태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병해가 올 수 있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고추 포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무조건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봄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초기에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추 방아다리가 있죠. 거기에 첫 고추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추를 제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이제 조금 고추 생육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들은 나는 무조건 딴다, 나는 무조건 그냥 내비둔다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도 있는데 묘 상태가 좀 노화되었거나 세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첫째 방아다리의 고추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묘가 아직 어리고 세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제거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세 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초기에 과다 제거한 겁니다. 저거는 아마 농사 지으시는 우리 농가분께서 장갑을 껴고 방아다리 밑에 있는 모든 겨수는 다 손으로 훑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초기 과다 제거해 주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노화묘라고 생각되시면 한 7, 8cm 정도 자랐을 때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과는 따주시는 상태가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 상태가 제거하기에 딱 좋은 그 생육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태면 이미 시기를 일실한 상태입니다. 겨순이라든가 측지를 따주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생육하면서 채광이라든가 통풍 이런 데 있어서 또 유인하시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밭의 상태, 포기 상태를 잘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지 제거하는 그 효과와 관련해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방임했을 때가 오히려 두세 차례 제거했을 때보다 수량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우리가 고추를 키우다 보면 단순히 그냥 다수확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의 크기라든가 품질 를 향상시켜야 고품질 고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 면에서는 조금 감소가 되지만 품질과 과의 크기 면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겨순 측지 제거하는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포의 이제 추비 관리인데요. 질소와 가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밑거름으로 한 60% 정도 주시고 나머지 40-50% 정도는 3-4회 정도 웃거름으로 분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NK 복비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웃거름 같은 경우는 정식한 다음에 20일에서 25일경에 그렇게 주시고요. 2, 3차, 4차는 생육 상태를 보시면서 각각 앞에 주셨던 웃거름에 25일에서 30일 정도 간격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주는 웃거름 종료 시기는 중부지방의 경우는 8월 하순, 그리고 남부지방의 경우는 9월 상순까지 이렇게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주시면 이제 비료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800에서 1200배의 액비를 점적관수 시설로 주셔도 되고요.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요소 2% 액을 연면 시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비를 주는 위치인데요. 이것을 많이 이제 보셔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제 잘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탐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이제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생육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료가 딸리지 않도록 계속 주셔야 됩니다. 1차 추비 주는 위치는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비는 그 옆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추비는 저렇게 헛골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추의 뿌리가 밑으로 이제 뻗어 내려가면서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 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추는 지금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1년만 이렇게 씨 뿌리고 수확하고 이제 많은 그런 1년생 작물로 아는데 사실은 고추는 다년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고추를 한 4년 정도 키운 모습인데요. 저런 상태로 한 5,000개 이상 홍고추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 동안 재배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다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고추의 생리적인 특성을 몇 가지 좀 알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고추는 무한화서 작물이라고 해서 계속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반복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한 번만 피고 수정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명물 따셨다고 하는 말들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추가 개화하는 특성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고추 같은 경우는 일장에 관계없이 꽃이 피는 중일성 식물입니다. 꽃이 피는 시간을 보면 주로 오전 6시에서 10시경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그거보다 2시간 늦은 8시에서 12시 사이죠. 그 시간을 보면 오전 중에 꽃이 개화해서 꽃가루가 자가수정 작물이기 때문에 자기 꽃의 암술머리에 가서 이렇게 수분이 되고 그 다음에 화분관이 자라서 이것이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착과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수확을 하려면 일단 낙과가 되지 않고 꽃이 많이 피게 하고 꽃핀 상태에서 수정률을 높여줘야 되죠. 오전에 가능하시면 나가셔서 그 고추 지지대라든가 유인줄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줘도 수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추 한 포기당 본포에 있는 동안에 한 400~500개 정도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홍고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개수를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다수확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물과 관련해서도 아주 예민하죠. 고추 뿌리 같은 경우는 한 30cm 이내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온기 때 물이 딸리지 않도록 관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줘야만 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꽃 필 때 건조하면은 꽃봉오리라든가 꽃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우수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 반드시 방지를 해 주어야 되고요. 5, 6월 달 가뭄이 많이 타는 시기에 10회이당 적어도 2, 3회 정도, 3, 4톤 정도의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이제 마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수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유인을 잘 해줘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이제 과가 많이 맺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유인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합니다. 자기 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설하우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인 방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저렇게 이제 Y자형 유인을 사용해서 이제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고랑 양쪽에다가 지주대를 밟고 그리고 가운데 속줄까지도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하면은 나중에 분지수가 많이 분지될 때 적절한 공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식할 때부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고랑 방향이 아니라 고랑 방향과 반대되는 가로 방향으로 해서 이 방아다리 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식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식재를 해주시면 나중에 유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재배 쪽, 시설 재배 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다수확하고 고품질할 수 있는 그런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우스 안에서는 거의 웬만해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노지에서 대부분 빗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탄저병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노동력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간이 노지에 비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단점으로는 춤과 관련해서 담배 나방 발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노지 재배와는 다른 기술이 또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작 재배로 인한 염류 집적이 하우스 안에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키가 크지 않은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12월에서 1월 상순까지 파종을 해주셔도 무리가 없고요. 4월 상중순경에 정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제식거리는 조금 더 넓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35cm에서 45cm 주간거리 해주시고, 조간거리는 한 120에서 150cm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7m 하우스의 경우에는 4줄, 8m 같은 경우는 5줄 재배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와 관련해서는 보통 그 3에서 7일 간격으로 300평당 한 3, 4톤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딸리지 않아야 고온기 때 석회결핍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료와 관련해서는 밑거름으로는 질소질 비료를 3분의 1 정도 주시고요. 상황을 보시면서 웃거름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후 한 20일경부터 한 10에서 15일 간격으로 계속 액비 형태로 해서 관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담배 나방과 관련된 해충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충 유입 방지 시설을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출입구라든가 측창에도 망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해충 포획기 같은 거, 페로몬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포획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하우스아이다 보니까 고온기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환기 장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품질 다수학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토양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식할 때의 여러 가지 유의할 사항, 정식하고 난 다음에 비료를 어떻게 언제 줘야 되는지, 더 많은 다수학을 위해서 어떻게 꽃을 많이 피우고 수정을 많이 시키고 착과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추 다수학을 위해서는 품종도 좋아야 되고, 뭐 바이러스 내병계라든가 탄저병 이런 것에서 좀 강한 것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품종적인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기후, 하늘이 반농사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기후적인 요건도 돼야 되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재배 기술 측면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청양에 있는 모든 고추 재배 농업인들이 풍년 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에서 고추를 기가 막히게 잘 키우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농가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농장 소개와 작년 고추 수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지입니다. 저는 노지 고추만 재배를 하고 있고, 농사 규모는 1,8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고추로 7,000근을 판매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가 한 8월 달부터 9월 초까지 한 40여일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생육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라든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평년작하고 별 차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질문을 바로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병이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고추가 일기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부터는 각 회사별로 나오는 복합 내병계를 재배를 하고 있고, 올해도 복합 내병계 위주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저는 회사에서 보급하는 종자를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각 회사별로 주력 품종을 시교를 재배를 해봅니다. 한 20여 가지 품종을 몇 포구씩 시기로 재배해보고 고추에 대한 특성, 어떤 생장애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올해 주력 종자를 한 4가지, 5개 정도로 선별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육묘와 파종을 잘 하신다고 하셔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거기에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도 기술센터, 채용군 기술센터에도 육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육묘하시는 여기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어요. 싹을 몇 도에서 틔우나 이런 걸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기본 원칙에 준하는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전문 육묘장이 아니고 하우스를 이용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첫째, 육묘하기 전에 하우스 내에 두더지나 어떤 지 같은 거를 구제를 하고, 바닥 만들기 전에 진딧물 토양살충제, 어떤 총체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미생물제제나 이런 거를 바닥에 전면 살포를 합니다. 한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서 은박 매트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깔고, 트레이드 수부 조절을 위해서 구멍이 뚫은 묘파를 깔고 그 위에 트레이드를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한파를 하는 게 아니고 406구 트레이에 파종을 하고, 처음 한 3일간은 물을 흠뻑 준 다음에 28도에서 30도로 밀폐시켜 놓고 3일간은 그냥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보면은 촉이 약간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야간 온도를 한 18도나
20도에서 그 육묘가 웃자르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게 낮에 너무 이게 일찍 열어놓게 되면은 좋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잎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시나 이렇게 해서 햇빛이 충분히 하우스 내에 비칠 때 환기나 햇빛을 보기 위해서 그때 보온덮개를 열어놓습니다. 네, 농업인 분들이 가식할 때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406구 트레이에 해서 가식을 보통 3주에서 4주 사이에 뿌리 엉김 상태를 봐서 잘 뽑아질 때 하거든요. 대개 보면은 가장 조심할 게 육묘 트레이에 그 상토를 담을 때 상토를 미리 물을 섞어서 어떤 수분을 보충한 다음에 트레이에 담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압착이 돼서 그냥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 저는 가식 전에 59 트레이에 그 마른 상토를 담아서 묘판 위에 놓을 자리에 쭉 놓고 부드럽게 담아서 물을 여러 번 줍니다. 밑에까지 그 상토가 물을 먹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406구 트레이에 뽑은 상태가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59씩 이렇게 구멍이 딱딱 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뽑아서 옮기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특히 물을 푹신 준 다음에 고추 육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잔록병이 있습니다. 잔록병을 방지 위해서 잔록병 방지약을 마지막 관수할 때 흠뻑 줍니다. 그 다음에 육묘를 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보면은 가식 전에는 열선을 설치해서 온도를 맞추는데 가식 후에 보면은 열선을 설치하지 않고 냉상으로 키우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냉상을 그렇게 키우시면은 고추 꽂는 분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추가 열리는 절간이 위로 높아집니다. 늦게 열기 때문에 가식류에도 열선을 깔아서 최소한 야간 온도를 15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재배 시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육묘상에 그 열선을 설치하잖아요. 전기 용량에 따라서 온도를 낼 수 있는 그 함량이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 열선을 일반 몇 줄 간다 몇 줄 간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온도를 최소한 영하 이하시도 3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용량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열선을 충분히 깔아놓고 내 마음대로 온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식을 할 때 보면은 고추 모가 좋은 상태로 그 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편리하기 위한 가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 일찍 가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낮에 되면은 하우스 내에 더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치마 비닐을 올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 한번 냉해를 입어서 위축이 되면은 고추무 생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고추무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 가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 생육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째 어떤 영양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는 얘기겠지만 고추무 상태를 봐가면서 거기에 비료는 저는 저기를 써요. 수용성 비료라고 관주용 비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NPK 그 함량이 제각기 있습니다. 고추무가 잘 안 크고 할 때는 질소율이 약간 높은 비료를 쓰고, 고추무가 여러 개 위로만 클 때는 가리나 인산 성분이 좀 높은 성분을 써서 그 조절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칼슘이나 인산가리, 수산 이런 성분을 생육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추 재배 농업인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고추밭 그 소재지가 운국면 위라리 효재리에 있습니다. 바로 큰 길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오셔서 같이 공유하면서 풍년 농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 좀 써야겠어요, 대본.